어떤 사람들은 평생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습니다. 그 실수가 바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한 태도였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어버린 후였습니다. 서지은은 29이었다. 대학을 나오고 외국계 회사에 다니던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꽤 괜찮은 궤도 위에 있다고 믿었다. 무엇보다 그녀에게는 약혼자가 있었다. 강민호라는 이름의 남자는 32로 대기업 계열사의 부장이었고 집안도 제법 괜찮았다. 두 사람은 1년 전 지인의 소개로 만났고 석 달 만에 결혼을 약속했다. 주변에서는 좋은 연애라고 말했다. 서지은도 그렇게 생각했다. 민호는 자상했고 배려심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안정적이었다. 그녀가 원하던 모든 조건을 갖춘 남자였다.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예식장을 예약했고 청첩장을 주문했으며 신혼집도 알아보는 중이었다. 남은 것은 양가 부모님이 함께하는 공식적인 상견례였다. 민호의 어머니는 일주일 전 전화로 말했다. 우리 집안은 격식을 중요하게 여기니 제대로 된 자리를 마련하고 싶다고. 그래서 선택한 곳이 시내 중심가에 있는 그랜드 팰리스 호텔이었다. 5성급 호텔로 알려진 곳이었고 특히 최상층에 있는 레스토랑은 예약이 어렵기로 유명했다. 서지은은 그 말을 듣고 내심 만족했다.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 상견례 날짜가 정해지고 서지은은 그날을 위해 옷을 새로 샀다. 백화점에서 고른 베이지색 원피스는 단정하면서도 고급스러웠다. 구두도 새 것으로 맞췄고 가방도 명품으로 준비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스스로가 꽤 우아해 보인다고 생각했다. 이 정도면 민호 어머니도 흡족해 하실 거라고. 그런데 문득 불안한 마음이 스쳤다. 혹시 자신이 부족해 보이지는 않을까? 혹시 민호 집안 사람들이 자신을 낮춰보지는 않을까? 그녀는 어려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했다. 성적으로도 외모로도 사람들에게 뒤처지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늘 긴장했고 늘 경쟁했으며 늘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런 삶이 그녀를 여기까지 이끌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삶은 그녀를 단단하게 만들었고 때로는 날카롭게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면 은연중에 우월감을 느꼈다. 그것이 자신의 불안을 달래주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상견례 당일 오후 2시였다. 서지은은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호텔에 도착했다. 민호와 함께 오기로 했지만 그는 회사 일로 조금 늦어진다고 먼저 들어가 있으라고 했다. 로비는 넓고 조용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고 천장에서는 은은한 조명이 내려왔다. 서지은은 입구에서 잠시 멈춰섰다. 이런 곳에 오는 것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오늘따라 긴장이 되었다. 그녀는 화장실에라도 들러 옷매무새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다. 안내 데스크에 물어볼까 하다가 복도 저편에 화장실 표시가 보여 그쪽으로 걸어갔다. 복도는 길었고 조용했다. 카페 뒤를 걷는 그녀의 구두 소리만 작게 울렸다. 화장실 앞 라운지에는 소파 몇 개가 놓여 있었다. 그곳에 한 사람이 서 있었다. 허리가 굽은 할머니였다. 회색빛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여 있었고 수수한 옷차림이었다. 그녀는 소파 옆 화분을 살피고 있었다. 서지은은 그 모습을 보고 직원이려니 생각했다. 아마 청소를 하거나 관리를 하는 사람이겠지. 호텔에는 그런 직원들이 많으니까. 그녀는 할머니를 지나쳐 화장실로 들어갔다.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다시 바르고 머리를 매만졌다. 괜찮아 보였다. 다시 나와 복도를 걸을 때 할머니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이번에는 소파에 앉아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서지은은 그 앞을 지나가려다 발걸음을 멈췄다.
소파가 복도 한가운데 있어서 지나가기가 좀 불편했던 것이다. 그녀는 작은 헛기침을 했다.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쳤다. 할머니의 눈은 깊고 맑았다. 서지은은 왠지 모를 불편함을 느꼈다.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았다. 실례합니다 하고 지나갈까?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갈까? 그런데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점심은 드셨나요?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서지은은 당황했다. 왜 이 사람이 나에게 말을 거는 거지? 손님인 나에게 직원이 반말을 하다니. 그녀는 짧게 대답했다. 네, 먹었어요. 그리고 그냥 지나치려 했다. 할머니가 다시 말했다. 오늘 날씨가 좋네요. 서지은은 걸음을 멈췄다. 이번에는 짜증이 났다. 나는 지금 중요한 약속을 앞두고 있는데 왜 이 사람이 말을 걸어오는 거지? 게다가 계속 반말이다. 그녀는 돌아서서 말했다. 할머니, 저 바쁜데요. 할 말 있으면 하세요. 말투는 차갑고 짧았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서지은을 바라보았다. 서지은은 그 시선이 불편했지만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돌아서서 로비로 향했다. 레스토랑은 호텔 25층에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서지은은 거울에 비친 자신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완벽해 보였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녀는 레스토랑 입구로 걸어갔다. 직원이 예약 이름을 물었고 그녀는 강민호라고 대답했다. 안내를 받아 창가 쪽 테이블로 향했다. 그곳에는 이미 민호의 부모님이 앉아 계셨다. 아버지는 정장 차림이었고 어머니는 우아한 한복을 입고 계셨다. 서지은은 공손하게 인사를 드렸다.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앉으라고 했다. 민호는 곧 도착할 거라고 했다. 서지은의 부모님도 10분 후 도착하셨다. 자리가 갖춰지고 식사가 시작되었다. 음식은 코스로 나왔고 대화는 조심스럽게 이어졌다. 민호의 어머니는 서지은에게 여러 가지를 물었다. 어디서 자랐는지, 학교는 어디를 나왔는지, 회사는 어떤 일을 하는지. 서지은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그런데 식사 중간쯤 민호의 어머니가 화장실을 다녀오시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지은도 함께 가고 싶었지만 차마 따라 나서지 못했다. 대신 잠시 후 혼자 다녀오기로 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서지은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화장실로 향하는 복도는 조용했다. 그런데 복도 끝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아까 그 할머니였다. 또 여기 있네. 서지은은 속으로 생각했다. 왜 자꾸 마주치는 거지? 할머니는 복도 한쪽 벽에 걸린 그림을 보고 있었다. 서지은은 그냥 지나가려 했다. 그런데 할머니가 돌아서며 말을 걸었다. 식사는 맛있게 했어? 또 반말이었다. 서지은은 이번에는 참지 못했다. 할머니,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 바빠요. 그리고 손님한테 반말하시면 안 되죠. 여기 직원이면 제대로 교육받으셨을 텐데. 할머니는 여전히 조용했다. 표정 변화가 거의 없었다. 그냥 서지은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지은은 더 화가 났다.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지? 사과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녀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할머니, 나이 드셨으면 예의는 아셔야죠. 여기가 어디라고 손님한테 이렇게 함부로 말을 거세요. 청소하실 거면 청소나 하시고 왜 자꾸 사람들한테 말을 거는 건지 모르겠네요. 말을 하고 나서 서지은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화장실로 들어갔다. 거울 앞에 섰을 때 그녀는 자신의 얼굴이 붉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화가 나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불안감도 느껴졌다. 방금 내가 너무 심하게 말한 건 아닐까?
아니야, 그 사람이 먼저 실례한 거야.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서지은이 테이블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가 조금 달라져 있었다. 민호의 아버지가 전화 통화를 하고 계셨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다. 어머니는 잠시 자리를 비우셨고 민호는 불안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서지은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자신의 부모님도 눈치를 보고 계셨다. 분위기가 이상했다. 잠시 후 민호의 아버지가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회장님께서 오늘 이 호텔에 계시다고 하시네. 갑자기 호텔 이야기가 나와서 서지은은 귀를 기울였다. 민호가 다시 물었다. 그랜드 팰리스 회장님 말씀이세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회사 모회사가 이 호텔을 운영하잖니. 그 그룹 전체의 창립자시지. 이미 은퇴하셔서 표면적으로는 활동을 안 하시는데 가끔 이렇게 직접 호텔을 둘러보신다더라. 서지은은 그 말을 듣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회장이든 누구든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지. 그런데 민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뭔가 걱정되는 일이 있는 모양이었다. 어머니가 돌아오셨고 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다. 어머니의 표정도 조금 긴장된 것 같았다. 서지은은 이해할 수 없었다. 왜 그렇게 신경을 쓰는 거지? 식사는 마무리되었고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계산은 민호의 아버지가 하셨다. 다들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로비로 내려가는 길이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고 문이 열렸다. 그런데 로비에 사람들이 몇 명 모여 있었다. 호텔 직원들 같았다. 모두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했다. 민호의 아버지가 걸음을 멈췄다. 어머니도 그 모습을 보고 조용히 서 있었다. 그때였다.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다. 복도 저편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다. 서지은은 그쪽을 봤다. 그리고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걸어오는 사람은 아까 그 할머니였다. 수수한 옷차림은 그대로였지만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랐다. 모두가 허리를 숙여 인사를 했고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갔다. 민호의 아버지도 깊게 인사를 했다. 회장님 뵙겠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민호의 아버지를 봤다. 오래간만이군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무게감이 있었다. 민호의 아버지는 공손하게 대답했다. 오늘 가족 식사 자리가 있어서 이 호텔을 이용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시선이 서지은에게로 향했다. 서지은은 온몸이 얼어붙었다. 할머니는 그녀를 한참 바라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시선만으로 모든 것이 전해졌다. 민호가 서지은의 팔을 살짝 잡았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서지은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민호는 운전을 하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서지은도 말을 꺼낼 수가 없었다. 아파트 앞에 차가 섰고 두 사람은 내렸다.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지은 씨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서지은은 대답할 수 없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민호는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회장님이 누군가에게 무례한 말을 들었다고 하시더래요. 호텔 복도에서. 서지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민호는 계속 말했다. 그 사람이 누군지는 말씀 안 하셨대요. 하지만 아버지는 눈치채신 것 같아요. 우리 일행 중에 누군가였다는 걸. 서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요, 민호 씨. 나는 몰랐어요.
그분이 회장님인 줄.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회장님이든 아니든 사람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말이 서지은의 가슴을 찔렀다. 민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차에 올라타고 떠났다. 서지은은 혼자 남겨졌다. 집에 들어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민호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다. 사흘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다. 민호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다. 그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차갑게 거절당했다. 우리 집안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말만 남기고 전화가 끊겼다. 서지은은 무너졌다. 직장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다. 친구들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다. 2달 후 민호에게서 마지막 연락이 왔다. 짧은 문자였다. 지은 씨, 우리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결혼은 어렵겠어요. 죄송합니다. 그것이 끝이었다. 서지은은 그 후로 달라졌다. 사람들 만나는 것을 피했다. 웃는 것도 힘들었다. 직장에서도 실수가 잦아졌다. 상사에게 주의를 받았고 동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다. 결국 그녀는 사직서를 냈다. 부모님은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다. 그냥 지쳤다고만 말했다. 몇 달이 흘렀다. 새로운 일을 찾았지만 예전 같지 않았다. 연봉도 낮아졌고 직급도 내려갔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어느 날 문득 호텔 생각이 났다. 그랜드 팰리스 호텔. 그곳에서 모든 것이 바뀌었다. 그녀는 용기를 내서 호텔로 전화를 걸었다. 회장님을 만날 수 있는지 물었다. 직원은 정중하게 거절했다. 회장님은 면회를 받지 않으신다고. 서지은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다.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그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계절이 바뀌고 1년이 지났다. 서지은은 여전히 혼자였다. 누군가를 만나려고 해도 마음이 열리지 않았다. 자신이 한 일들이 자꾸 떠올랐다. 그 할머니에게 했던 말들, 차갑고 무례했던 태도,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이제야 알았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다. 어느 가을날 서지은은 다시 그랜드 팰리스 호텔 앞을 지나게 되었다. 발걸음이 저절로 멈췄다. 로비로 들어갔다. 조용히 앉아서 주변을 둘러봤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다. 젊은 여직원이었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서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그냥 잠시 앉아있고 싶다고 했다.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물러났다. 서지은은 그곳에 1시간쯤 앉아 있었다. 사람들이 오고 갔다. 모두 바빴고 모두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서지은은 생각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인생을 살고 있구나. 나만 멈춰 있는 것 같다. 1년 반이 흘렀다. 서지은은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다. 생활은 평범했고 특별한 일도 없었다.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뿐이었다. 어느 날 회사 동료가 신문 기사를 보여줬다. 그랜드 팰리스 호텔 그룹 창립자 별세. 서지은의 손이 떨렸다. 기사를 읽었다. 창립자 박영숙 여사가 지난밤 노안으로 세상을 떠났다. 향년 86세. 그녀는 50년 전 작은 여관에서 시작해 지금의 호텔 그룹을 일궈냈다. 평생 검소하게 살았으며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따뜻함과 지혜를 기억한다. 서지은은 신문을 내려놓았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이제는 정말 끝이구나. 용서를 구할 기회도 영영 사라졌구나. 그날 밤 서지은은 오랜만에 일기를 썼다. 나는 그분에게 무례했다. 그것이 내 인생을 바꿔놓았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었다.
나는 그 전부터 그렇게 살아왔다. 사람들을 함부로 대했고 나보다 낫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무시했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믿었다. 이제야 깨달았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내 인생을 만든다는 것을. 며칠 후 서지은은 다시 호텔을 찾았다. 로비에 작은 분향소가 마련되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조문을 하고 있었다. 서지은도 줄을 섰다. 차례가 되어 향을 피우고 절을 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다. 일어서서 돌아서는데 옆에 놓인 액자가 눈에 들어왔다. 박영숙 여사의 사진이었다. 사진 속 그녀는 부드럽게 웃고 있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서지은은 눈물이 쏟아졌다. 참을 수 없었다. 밖으로 나와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라도 바꿔야 한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나를 대하는 방식을,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 그로부터 3년이 흘렀다. 서지은은 여전히 그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다.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다. 여전히 혼자였고 여전히 평범한 일상을 살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달라졌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였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청소하는 분에게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카페 직원에게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익숙하지 않았다. 하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사람들이 그녀에게 미소를 보냈다. 작은 친절을 베풀었다. 따뜻한 말을 건넸다. 서지은은 그제야 알았다. 세상은 내가 대하는 대로 나를 대한다는 것을. 어느 봄날 오후였다. 회사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벤치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다.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고 계셨다. 서지은은 그 모습을 보며 발걸음을 멈췄다. 문득 그 할머니가 떠올랐다. 박영숙 여사, 그랜드 팰리스 호텔의 창립자, 자신의 인생을 바꾼 사람. 서지은은 벤치로 다가갔다. 할머니 옆에 조용히 앉았다. 할머니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봤다. 서지은은 미소를 지었다. 날씨가 참 좋네요. 할머니도 미소를 지었다. 그러게 말이야.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말없이 봄 햇살을 느끼며 비둘기들이 날아다니는 것을 바라보며 서지은은 생각했다. 그때 그 할머니께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 했을까? 아마도 이런 것이었을까?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 친절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것. 이제는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다. 할머니가 일어서며 말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서지은도 일어서며 대답했다. 할머니도요. 할머니는 천천히 걸어갔다. 서지은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다. 인생은 신비 그 자체인 것 같다고.